자, 이번 시간은 6장의 부정사예요. 문제를 꼭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들 듣고 그리고 이제 확인들 하고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6장의 부정사 보세요. 저 6장에 이제 A번의 1번 문제는 부정사와도 관련이 되지만 밑에 선택지를 보면 항상 문제 보고 선택지 보고 그리고 이제 본문 이렇게 이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지를 보면 형용사 편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랑 관련되는 어휘 문제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단어들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뜻들 확인들 하고, 자, 이제 문제로 가보면 맨 앞에 it이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it은 가주어, 요 to 이하가 진주어.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이거예요. 부정사 앞에 이렇게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 거. 원래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대부분이 이 부정사의 용법이 뭐든 간에 앞에는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가주어를 쓰는 구문에 한해서는 이 가운데 사람 성질 형용사가 만약에 오면 예외적으로 for 대신에 of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of 썼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는 사람 성질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어들의 뜻을 이제 알아야겠죠. 그 중에 요 2번 같은 경우는 considerable, 상당한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considerat는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에서도 이제 짐작이 되겠는 거죠. 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의 일을 돕는 것, 당신이 그의 일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생각이 깊은 거다, 사려가 깊은 거다 해서 정답이 4번. 그래서 선택지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잡고 뜻을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라고 알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부분 체크해서 이렇게 답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내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2번 문제는 선택지 보니까 인합의 위치를 이제 바꿔놨어요. 1번, 3번에서는. 그리고 이제 럭키라는 의미는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로 올라가면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와 있고,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전단원을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느낌이 올 거거든요. 요 1번하고 3번은 요 자체만 가지고도 그냥 하나는 맞고 틀린다. 이렇게 판단이 설 거예요. 뭐냐면 1번이든 3번이든 인합은 럭키라는 형용사를 수식을 하겠죠. 요때 인합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사들은 이렇게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야 되는데 인합이 부사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해요. 그래서 1번은 수식하는 위치 때문에 아예 틀려요. 그래서 일단 3번은 맞는 표현이고 1번은 아예 안 되는 거고, 대신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1번, 3번을 보고 1번은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니까 인합 to 이렇게 연결되죠.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여기 to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제 내용에 맞춰야 돼요. 인합 to는 뜻이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고, to는 뜻이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내용으로 이제 2번이냐 3번이 판단이 되면 돼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는 럭키하게 경찰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 내용상 긍정적으로 가면 되죠. 매우 운이 좋게도 경찰관을 발견했다. 그래서 내용상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뭐 4번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풀고, 자, 다음에 3번을 보면 use라는 단어를 쭉 변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ow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뭐냐면 맨 앞에 가주어 it 있고요. 여기 투부정사가 뒤에 진주어 자리에 있고, 방금 했던 부정사 앞에 for us,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it for to 구문인데 그건 큰 윤곽만 잡은 거고요. 여기 know라는 동사 있죠.
요 know라는 동사는 특징이 이거예요. 알다란 뜻일 때는 타동사인데 know는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아는 학생들은 뭐 고민할 것이 없는 거지. 2번과 3번은 바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정사 바로 앞에 의문사를 써줘야 맞아요. 이렇게 쓰는 표현이 이 know라는 동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know 뒤에 동명사를 쓴다 이게 아니라 부정사를 바로 쓰면 안 되고 의문사를 사이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의문사에는 다시 종류가 있잖아요.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에 의문대명사가 오면 뒤는 불완전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 의문사 자리에 의문형용사가 오게 되면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명사와 대명사는 또 역할이니까 역할이 같으니까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의문사 자리에 만약에 의문부사가 왔다 그러면 뒤는 완전해야 되고 이것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과 3번은 아예 안 되는 거고 4번을 보니까 how라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방금 배웠던 거 확인한 거 한번 확인해 봐요. how는 의문 부사니까 뒤가 완전하면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 구문에서는 요 부정사의 주어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주어는 지금 다 내용상 같은 거로 보고 없는 거니까 그러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제대로 갖춰져 있냐 아니냐만 따져서 완전 불완전 따져주면 되니까 use의 목적어로 컴퓨터라고 나오죠.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 이렇게. 그래서 how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 거예요. 이런 걸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가 약간 복잡한데 그러니까 요 복잡한 요런 형태들이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 준동사랑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 준동사는 문법 단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 중에 한 단원, 어려운 단원들이거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어려운 단원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익숙해지기만 하면 바로 영어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문법 문제만 맞추는 게 아니라 독해를 할 때도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일단 선택지에서 이제 차이점을 보면 지금 대부분 다 have pp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1번과 2번에는 요 ing로 시작했으니까 뭐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 구문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을 건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여기에요. 2번은 BPP, 수동. 1번은 그냥 과거분사만 나와있죠. 그러면 이건 완료형의 능동의 뜻이고요. 2번은 완료형이지만 BPP, 수동의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번하고 4번은 투부정사인데 여기도 이제 have pp가 나왔으니까 다 완료형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BPP, 그러니까 완료면서 수동의 뜻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to have lost, 완료면서 능동의 뜻이 들어있는 표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올라갔더니 appear라는 단어 나왔죠. 나중에 문장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할 테니까 appear가 단문에 쓰였을 때는 뒤에 투부정사 와야 돼요. seem처럼. 그래서 벌써 4개 중에 appear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1번과 2번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완료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신경 쓸 게 없고 이제 내용상 수동이냐 능동이냐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단원에 수동태 있잖아요. 수동태에서 이런 거 했죠. 비동사 다음에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오는 게 이제 수동태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기억을 잘해두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3번이 정답이 된다면
lose를 수동태로 써놓은 거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장을 보니까 some weight이라고 체중을 잃다, 살이 빠지다, 체중이 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weight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수동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면 돼. 답은 4번이에요. 조는 약간의 체중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 체중이 약간 준 것처럼 보였다. 그가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해서 4번은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답이 4번. 5번 문제도 처음에는 많이 실수하는 문제예요.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가주어 it과 가목적어 it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가주어 it과 가목적어 it에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가주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장에서 쓸 수가 있지만 가목적어 같은 경우는 주로 오형식 문장에서 사용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 바로 요 가목적어 it이 여기 있죠. 여기는 지금 it이라는 게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럼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주격 보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to which, to부터 끝까지는 요 lifestyle 수식이에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to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뒤로 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연결된 수거가 나오니까 be accustomed to,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그러면 그들이 익숙해 있던 생활 스타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가족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difficult라는 형용사는 스타일을 바꾸는 것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표현이 길어서 이것 대신에 가목적어 it을 쓰고 이 진짜 목적어를 뒤로 돌려. 그러면 이제 difficult가 들어있는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difficult가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에요. 4번을 집어넣으면 families가 주어, find가 동사, it이 가목적어, 그리고 to change 이하가 진목적어. 그리고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 가목적어 it을 오형식 문장에서 주로 쓰는 이유는 목적격 보호를 구별해 주기 위한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은 4번. 다음 6번. 선택지에는 play를 변형을 시켜놨어요. the boy's father가 주어, built가 동사, 그 다음에 him이 바로 그 소년이겠죠. 근데 뒤를 보니까 large castle 이렇게 나왔거든요. 큰 모래성 이렇게. 그리고 사람 사물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 소년에게 큰 모래성을 만들어 주었다. 근데 이제 문장은 성립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거나 부사적 용법,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상 이렇게 수식이에요. 뛰어놀 수 있는 모래성, 놀 수 있는 모래성. 근데 1번을 보니까 in it, 그러면 이 it을 모래성이라고 보면 모래성 안에서 놀다. 내용 성립이 되죠. 안에서 놀 수 있는 커다란 모래성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1번을 가지고 요 내용 자체가 이제 익숙해졌으면 여기서 답이 나오면 돼요. 답은 3번이에요. 일단은 4번 같은 경우는 to play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1번을 힌트로 삼아서 3번을 잡는다. 이게 뭐냐면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여기 부정사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고 해봐요. 이때 마지막에 전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 없을 경우에 바로 요 표현이 명사를 수식을 하거든요. 요때 요 전사의 목적어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모래성이 여기 나오고 to play 그 다음에 in 이렇게 나오면 in의 목적어가 모래성이겠구나. 안에서 놀 수 있는 모래성. 그걸 요 1번을 힌트로 삼아서 알아내는 거예요. 요 it이 모래성이니까 요렇게 수식을 할 거면 it을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래성이 있으니까. 자, 요 표현을 다시 기억해요.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에서 마지막에 전사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명사가 바로 이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
안에서 놀 수 있는 커다란 모래성을 지어주었다. 그래서 인의 목적어가 바로 샌드캐슬이에요. 7번 선택지를 보면 fail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런저런 표현을 집어넣어서 이제 연결을 시켜 놓은 거고, 문제를 보면 같은 뜻이 되게 만드는데 이제 worked hard 뒤에 쭉 이어진 말을 집어넣어서 이 표현이랑 같게끔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빨리 문장과 문장을 대조부터 해요. 그러면 he worked hard 똑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so that 이하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so that이 나란히 나왔을 때 여기 so that이 이끄는 절, 이걸 바로 이렇게 불러요. 목적의 부사절. 목적의 뜻을 가진 부사절. 그러면 목적 그러면 뜻이 뭐뭐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해석은 뒤에서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니까 요 might라는 조동사, may의 과거형, 주절이 과거라서 시제일치 시켜 놓은 거고, 뒤에 not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목적인데 내용 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는 뜻이 뭐뭐 하기 위하여가 있잖아요. 요 앞에다가 not을 붙여버리면 so that may not의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표현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데, 1번은 어순이 잘못됐고 자리 바꿔야 되고, 2번은 so as to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수거고, 3번은 부정사로 안 썼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부정사랑 관련되는 게 있다면 요게 답인데, 1번, 2번, 3번은 다 이제 요런 형태가 아니라서 다 틀렸고요. 4번을 보니까 for fear of ing라고 나왔죠. 요게 뜻이 이거예요. 이 뜻과 동의어예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실패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 직역을 해도 말이 되죠. For fear of ing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정답은 4번. 다음. 자, 이제 8번 보세요. 방금 우리 전에 풀었던 7번은 so that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8번은 선택지는 보니까 그냥 단어를 나열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단어 시험처럼 보이는 건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 so가 나오고 뒤에 that이 이끄는 절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so that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나왔을 때는 so 이하가 목적의 부사절,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해석이고, so와 that 사이에 단어가 이렇게 껴들어가. 그래서 이 자리에 특히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여기 that절은 결과의 부사절이라고 그래요. 독해를 하거나 영어 문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두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때 so 대신에 이제 또 search를 쓰게 되면 요 사이에는 또 이제 주로 명사가 와서 이것도 바로 결과의 부사절. 그리고 결과의 부사절일 때는 해석을 앞에서 뒤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so that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서 뒤로 내려 번역하는 결과의 부사절이구나 라고까지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절에 가보면 이제 여기서 바로 힌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공부가 되는 학생들은 뭐 정말 몇 초도 안 걸려서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예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여기 fire가 동사일 때는 해고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다시.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러면 요게 뜻이 이거예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은 뜻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요때 choice의 동의어가 alternative예요. have no alternative but to 동사 원형. 또 하나 동의어는 other way. 선택 또는 다른 방법 또는 대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 구문처럼 돼 있지만 일종의 이제 수거 문제예요, 수거 문제. 그래서 have no alternative but to 동사 원형은 뜻이 이렇게 돼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다음. 9번. 선택지에는 이제 stop의 변형들이 쭉 돼 있고요. 선택지에는 stop의 변형들이 돼 있고, 이제 문제로 올라가면 we've라는 건 we have의 줄임말. 그래서 have tried, 현재 완료 시제고, 그 다음에 try 다음에 to 부정사 와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persuade라는 표현이 왔죠. persuade라는 단어의 특징은 이거예요.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오거나 아니면 into ing가 오거나, into 뒤에 into가 전치사니까 이제 ing가 온다면 동명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but 이하는 이제 내용 구성이 새로 돼 있는 거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go on 다음에 ing 나왔죠? 요건 뜻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렇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담배를 폈다. 내용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면 투부정사나 into ing니까 일단 3번은 안 되죠. 다음에 2번도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무조건 1번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조심할 게 요 out of예요. 그런데 일단은 요걸 떠나서 일단 이제 투부정사 형태가 왔으니까 1번이 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번 해봐요. stop 다음에 지금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은 요 흡연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녀에게 담배를 피는 것을, 담배 피는 것, 흡연하는 것을 stop, 중단하도록, 그러니까 담배를 끊도록, stop smoking, 담배를 끊도록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 여자가 담배를 끊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to stop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into stopping 이라고 이제 써도 맞아요. 자, 그런데 4번에 이 out of를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 정답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을 하나 써놓으세요. persuad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면 to 부정사나 into ing를 쓰면 되는데 이 표현도 있어요. out of ing 이런 표현으로. persuade 다음에 만약에 out of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 표현은 이것을 하도록 설득하는 건데 out of가 나와버리면 into라는 전치사의 반대 의미의 전치사거든요. 목적어가 이것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다. 이걸 하지 않도록 설득하다. 이렇게 돼서 이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우리가 persuade의 반대말을 dissuade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persuade 뒤에 out of가 나오는 순간 dissuade로 바꿔 써버려도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대신 dissuade를 쓸 때는 프람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같은 표현이다는 거. 먼저 기본적으로 이게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persuade, dissuade는 이제 완전히 공부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선택지를 보니까 comparatively라는 부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1번은 although라는 접속사, 그리고 2번은 접속사가 없고 3번은 that이라는 접속사,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로 올라가 보니까 distinguish between A and B. 그러면 distinguish between A and B 이러면 A를 B와 구별하다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문장 전체에 주어랑 동사는 없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 이제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어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가 있어봤자 지금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 아니에요? 그러면 접속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1번, 3번 틀리고요. 4번 집어넣으면 주어 동사가 아예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요때 it은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 요 is가 주격보어. 이게 10번.
11번. 11번은 이제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 intend라는 단어를 우리가 희망동사라고 불러요. 뭐뭐 할 의도이다, 이렇게. 그런데 희망동사에서는 한 가지 외워야 될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아예 적어줄 테니까 봐요. 희망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부정사의 완료형을 써. to have pp. 이렇게 쓰거나 희망동사의 과거 완료를 쓰고 뒤에는 단순형,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면 그냥 정상대로 해석을 하면 그 내용이 다 틀린 내용이 돼요. 바로 이건 공식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면 이 뜻이구나. 이걸 외워야 돼요. 희망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완료형 부정사, 희망동사의 과거 완료 다음에 단순형 부정사 이렇게 나왔을 때 내용은 이거예요. 과거에 희망을 했는데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 그러니까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처럼 안 외워놓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그냥 평범한 표현이에요. 나는 해외로 여행할 의도였다. 과거에 소망만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럴 계획이었다. 그런데 뒤에 추가해서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여행할 수 없었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게 여기는 드러났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정상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두 번째 문장의 표현은 바로 요게 암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intended라고 과거형 나왔죠? 그러면 뒤에 요 표현이 와야 이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to have pp. 2번이 정답이요. 12번. 선택지를 보면 이것도 일종의 어휘 문제인데 이 어휘는 바로 부정사의 독립부정사. 독립부정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의 한 기준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부정사에서 암기사항 중에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표현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어휘니까 한번 보세요. 이건 뜻이 이거예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일단 빈칸에다 요 말을 집어넣어보면 그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어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죠. 여기 잠깐 보세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의 동의어가 이거예요. let alone, not to mention.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거처럼 외워져야 된다고요. to say nothing of, not to speak of, not to speak of. 이렇게.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not to speak인데 여기 of가 없죠? of가 있어야지. 여기는 not to mention이니까 이건 또 안 되는 거죠. 다음에 to say nothing of 이렇게 of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요것만 정확하게 외웠다면 다 오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못 외웠더라도 3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저 정리를 하자면 요 표현은 이 뜻으로 긍정문, 부정문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긍정문이라면 이것의 동의어가 또 있어요. much more, still more. 이렇게 바꿔 써도 되고요. 만약에 부정문이라면, 지금 여기는 부정문이에요. not이 들어있는. 그때는 부정문이라면 much more 대신에 less를 써서 much less, still less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게 요 3번이에요. much less, still less. 이 두 표현은 부정문에서만 쓰는 거고 이건 긍정문에서만 쓰는 거고 이 밑에 있는 네 가지는 긍정문, 부정문에 다 쓸 수 있는 거고. 자, 답은 3번이에요. 다음 13번은 이제 영작 문제인데 이렇게 영작 문제는 그리고 이제 영작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에 두 문장 내지는 세 문장을 주고 빈칸에 알맞은 걸 잘 연결시킨 걸 찾아라.
또는 이렇게 한 문장 내에서 여러 군데 빈칸을 두고 알맞은 거 찾아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같은 경우 좀 4개잖아요, 빈칸이. 이 중에 정확하게 2개 정도만 정확하게 확신만 있으면 4개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답을 맞춰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를 다 맞춰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아 나가면 된다고요. 만약에 이제 어휘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안다면 여기서 기회를 활용하다라는 말 나왔죠? 이게 이제 이용하다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활용하다나 이용하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빈칸, use of. 그러니까 수거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답이 끝나버려.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make 아니면 take 둘 중에 하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로 답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선택지 4개에서 2개가 지워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make가 들어가냐 take가 들어가냐 둘 중에 하나란 얘기고요.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it은 가주어겠지. to 이하가 진주어일 거고요. 기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of 이하는 이 opportunity가 기회라는 뜻의 추상명사잖아요. 그럼 여기 of 이하는 기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동격이 된다고요. 우리말을 보니까 외국인과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왔죠. 외국인과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다 전치사 뭘 쓰냐? 보니까 in 아니면 with인 거죠. 그럼 여기는 in이냐 with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특별한 수거가 아니고 전치사 용법만 조금만 정확하게 알면 처리가 되거든요. 외국인과 이야기하다. in이 아니라 with겠지. 그러면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지워지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 in이라는 표현은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make가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허점을 여러분들이 또 파고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make, with 똑같고 in은 여기는 어차피 같으니까 이제 마찬가지란 얘기고. 그럼 마지막으로 for가 답이냐, of가 답이냐. 첫 번째 빈칸에.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여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거. 근데 이건 그 of를 쓸 수 있는 특별한 구문이 아니잖아요. 요 자체가. 그러니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바로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A번 문제 마지막이 14번. 14번 보니까 선택지에 비동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있고 또 접속사 who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 수업은 요 14번까지만 일단 풀고 마무리하기로 하고 또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B번, C번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풀기로 해요. 자, 14번.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봤으니까 이제 문장 분석을 해야죠. 여기 having에서부터 having pp 완료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앞에 over가 나오면 이건 부사고요. 그리고 50% 다음에 투표의 50%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 형태 이렇게 나왔죠. 이런 형태를 빨리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식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앞에 ing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수식어다.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에요. 그럼 이제 또 좀 이따가 분사 구문을 또 풀겠지만 분사 구문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예습 삼아서 having pp는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receive의 주어가 바로 she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이 빨리 서야 독해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쉬워진다고. 그녀가 투표의 5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녀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러면 became 뒤에 the first woman이 주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뭐뭐한 여성 이런 식으로. 시카고의 시장으로 선출되어진 여성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선출되어지는 거죠. 1번을 집어넣으면 후 다음에 she가 나오면 이런 건 틀려요. 그리고 그녀가 선출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녀가 선출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을 집어넣으면 was가 들어가면 또 이것에 주어 있어야 되고 접속사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들어가면 접속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to be. 그래서 여기 to be elected가 앞에 있는 우먼 수식. 시카고의 시장으로 선출되어진 최초의 여성.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선택지하고 문제를 잘 활용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주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예 답을 쓸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되지만, 객관식 문제는 완벽하게 암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선택지를 보면서 힌트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객관식 문제는 또 그런 게 여러분들의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번 문제는 다 풀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B번 이하 풀기로 해요. 수고했어요.